거기 어디냐? 지금의 요 태평동의 중앙시장 바로 앞에 왕야국이 있었고 하나 둘 세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일곱 번째 집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다 와서 이제 삼창아파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삼창아파트 중동이죠. 중동 밑에 위에 거기에 삼남아파트가 있고 삼창아파트가 있고 이제 거기에 이사를 와서 이제 살게 됐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신흥동으로 이제 신혼집을 나와서 살았고 뭐 지금은 상대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원 1동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는 경기도 여주에서 살았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는 제가 산 곳은 여기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미리 정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70년대에 여기 이사 오신 분들 계실까요? 네, 어르신. 몇 년도에 오셨죠? 70년도. 70년도. 네. 어르신이 선배님이십니다. 어르신은요? 3년도. 73년도. 어르신은 저보다 후배입니다. 연세는 많으셔도. 예, 저는 72년도에 왔습니다. 72년도에 왔고 70년도면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고 초창기에 예. 결승 선발 때가. 그러니까 뭐 저희는 사실 고향이 여주보다는 저는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지금은 뭐 여주지가 가봤자 뭐 있는 땅이라면 다 큰형한테 다 넘어가 있고 뭐 선산만 조금 이제 제사 때문에 이제 가긴 하는데 그래서 제 고향을 여기다 심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강의를 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마찬가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여주에서 태어나서 여주에서 자라서 이쪽으로 이사 왔지만은 여주에 대한 어떤 기억이 어느 정도 아무래도 어릴 때 기억은 있죠. 있지만은 어느 순간 여주를 가보니까 기억 속에만 있던 마을이 사라졌거든요. 제가 살았던 고장이 제가 태어난 집이 명성황후라고 하는 생가에 그 사람의 생가의 옆에 집이다 보니까 명성황후가 태어난 생가터를 보고 난다고 마을을 싹 밀어내고 흔적조차 싹 없애고 명성황후 생가 자체만 요만큼 있던 거를 크게 복원을 하고 마을 자체를 명성황후 뭐 유적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어릴 적 기억은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진작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기억 속에밖에 없는데 흔적이라고 하는 건 아무 데도 없으니 그러다가 이 송남도 내가 자라왔던 이 송남도 결국엔 아무런 흔적도 안 남겠구나. 그러던 게 이제 70년, 2013년도 정도 되면서 송남이 40주년이 됐었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던 그런 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남시 50개, 행정동에 성남시가 50개 동입니다. 50개 동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50개 동을 전체를 다 기록을 하고 각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그 주사, 총무죠. 각 동에 가니까 총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를 만나서 아니면 또 동장님을 만나서 자, 이 동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고 이 동에서 자랑할 건 무엇이냐. 이 동의 역사는 무엇이냐 해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각 50개 동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제 모자라서 밑으로 보니까 뭐 찍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드론까지 이제 구입을 해서 드론으로 이제 성남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노트북을 좀 바꾸고요. 노래나 한번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사진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사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제가 면이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딜까요? 영장산 아니에요? 네? 영장산. 영장산이요?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요. 8월 10일 성남시 80항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던 그런 광주 대단히 사건이 있던 날이었죠. 80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그 사진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제가 또 사진을 또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사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계속 작업해오고 앞으로도 작업할 것들이 이런 사진들을 찾아내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어딘가를 밝혀내고 그 사진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촬영하는 그런 사진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지금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이 약간 요 사진만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헤맸습니다. 근데 어릴 적 추억으로 쓱 들어가니까 쉽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이제 막 성남으로 왔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가 수진국민학교예요, 이게. 수진국민학교고 성남의 그 당시 학교가 성남국민학교, 성남제일국민학교, 수진국민학교, 희망대국민학교, 성남제이국민학교 이런 식으로 몇 개밖에 없었잖아요. 5개. 이제 중고등학교를 해봤자 중학교도 통생중학교, 성남서중, 뭐 숭신여중, 성남여중 뭐 그 정도였으니까요. 고등학교도 아직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생기지 않았을 당시였으니까. 이 사진을 보고 아까 사무국장하고도 처음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까지 집에서 다시 한번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하면서 사진을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이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3장이 연결돼서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커트가 저쪽 지금 밀레니엄 공원이 있는 쪽이 보이는 거고 제일 이쪽이 이제 영장산 저쪽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 사진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밀레니엄 공원 쪽을 찾았고 그 다음 찾은 게 이제 요 학교죠. 저희가 비교 대상을 찾는 게 항상 학교거든요. 그래서 요 학교가 특이하게 뭘로 돼 있었냐. 수진국민학교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성남시에서도 타일을 붙여놔가지고 타일이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타일을 붙인 유일한 학교가 이 학교라 건물 건축돼 있는 자체가 약간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거길 찾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학교 앞에 묘지가 있었거든요. 아, 이게 내가 나온 학교다. 이제 한참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사진을 뒤져보니까 요 사진에서 수진국민학교가 앞에 묘가 있었지. 그리고 이쪽에는 쌍묘라고 사진을 확대를 더 크게 해보니까 쌍묘라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한전이죠. 지금은 한전이 있는 위치한 자리.
여기 묘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쌍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건들거리던, 그래서 쌍묘라고 하는 게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위에 이제 공국사라고 하는 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찾아내고,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딜까요? 중앙시장이 되겠죠. 중앙시장,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성남시청 자리가 되고요. 구시청. 자, 여기 지금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 데는 어딜까요? 이 수직대학교 옆쪽에 이제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지금에도 있는 중앙파출소죠. 중앙파출소 위쪽, 그쪽 뒤쪽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 하나를 옛날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 71년도 정도라고 보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거의 70년도, 71, 72년도 정도라고 이해는 됩니다. 거의. 그때 제가 학교 왔을 때 앞에 묘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일 첫날 학교에 가다가 빠진 게 학교 앞에는 이렇게 거의 건물들이 없었거든요. 그 묘지가 있을 듯이. 그래서 제 집은 바로 중앙시장 요 건너 여기에서 세 번째 골목에 일곱 번째 집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서 중앙시장 위쪽 이 헐벗은 길로 해서 가서 학교를 갔으니까 지 학교를 가다 보니까 발이 축 빠져서 보니까 밑에 움집이 있었다고 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왜? 빈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빈 지역들이었으니까 여기에 묘지 옆이고 이런데 움집이 있었던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야, 성남 광주 대단지에 움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었고요. 그때 그래도 집들이 조금 20평씩은 되어 있지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 사진을 찍은 위치가 세 장을 쭉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보니까 이제 태평동하고 수진내 이게 다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일극장이죠. 성남시 광주 대단지가 생기면서도 유일하게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고 확실하게 깨끗하게 잘 지어 있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종합시장, 중앙시장, 국제시장 그 정도로 있었지만은 송호시장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깨끗하게 잘 되고 높은 건물이 있던 거는 5개가 있는데 뭐냐? 윤 박사님 뭐가 있었을까요? 잘 몰라요. 5개가 있었는데 종합시장 건물은 워낙 잘 보여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이렇게 건물이 깨끗하게 허옇게 잘 올라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제일극장입니다. 성남의 5개 극장만큼은 일찌감치 잘 졌어요. 중앙시장, 종합시장의 중앙극장, 신흥동 언덕에 있던 성남극장, 제일시장 2층에 있던 제일극장, 그리고 천호극장, 천일극장하고 이쪽 끝에 대원이었나요?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거인 좀 동시상영하는 데는 좀 안 갔었고요. 옛날에 동영극장 있었잖아요. 네? 네, 동영극장. 네. 그런 식으로 동영극장은 조금 늦게 나온 거죠. 호수장 뒤에요. 네. 그게 그렇게 5개가 건물들이 워낙 특이해 잘 지어놓고 그러니까 찾는 지표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극장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 사진을 찍은 위치도 대충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드론을 올려서 이 태평동
1, 2, 3, 4동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찍으면은 요 사진의 비교 사진이 이제 완성이 또 되겠죠. 70년대 이랬던 성남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요? 무지막지하게 변했죠. 아까처럼 꾸질꾸질하던 성남시가 지금은 뭐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얼마나 몇 군데를 가보셔서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성남은 옛날과는 완전히 판이한 다른 그림이 되었죠. 자, 이번 달 같으면 조금 전에 그 붉은 양탄자가 아마 피어나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백양꽃이 피어나 있는데 백양꽃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꽃무릇이라고 하는 꽃이 중앙공원에 이제 장관을 이루고 피게 됩니다. 그건 9월 지금 이달 중순 이후 지나면 올라올 거고요. 지금은 백양꽃만 조금 피어 있습니다. 여기 율동공원, 요건 탄천이죠. 아이들도 행복한 아이사랑 놀이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봉국사 중앙공원, 역시 중앙공원의 봄, 신구 대신 그런 여기는 백현로죠. 백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는 이제 성남시에 놀러와라고 하는 성남시에서 책자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 있던 책자 중에 하나고요. 들어가 있던 책자들이고요. 먼저 현대로 가기 전에 과거의 사진들을 잠깐 돌아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알 사람이 과연 성남시에서 몇 분이나 될까요? 자, 요거는 성남 제1초등학교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여기 성남 제1초등학교죠. 언덕 위에 있고 저쪽 위에 이쪽 요건 중앙동이 되는 거죠. 중동 되는 거고요. 중동. 이쪽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엔 지금 성일학교, 성일중학교, 성일초등학교, 성일재단들이 있는 위치가 이쪽이 되겠죠. 성일. 여기는 중동 지금 완전히 재개발된 지역이고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성호시장의 과거 모습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시장, 중앙극장이죠. 극장들은 그 당시에 잘 져져 있었습니다. 탄천, 지금의 요 앞에 도로가 옛날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던 하천이 대원천인가요? 여기 단대천. 단대천인가요? 저기 가대원 쪽이 대원천. 네, 천 이름은 우리 박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단대천이요? 예, 단대천이에요. 이건 단대천인가요? 그 당시에는 성남시를 본시가지로 위치하고 있는 본시가지의 언덕 사이에는 모든 게 길이 아니라 하천이었었죠. 우리 선생님 잘 아시죠? 하천 양쪽으로 가는 길, 오는 길 편도로 돼 있었고요. 자, 옛날 중동 2지구, B지구, C지구 할 때 중동이죠. 마찬가지 학교가 있고, 중동, 여기에 중앙극장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과거의 모습들이 있고요.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성남시 공보팀에서 받아서, 요거는 그야말로 제 기억에도 너무 생생한 평생 중학교 앞 2단 도로입니다. 지금도 여기 2단 도로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2단 도로죠. 제가
하나, 두 번째 요교실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풍생중학교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학교 운동장 맨날 돌고 그러다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도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그런 그림들이죠. 마찬가지 성남 제1초등학교 이제 제1공단 들어섰을 때 이런 사진들을 저는 이제 공보관실에서 요청해서 공보관실에서 사진을 받았고요. 그 사진을 받아서 이제 성남시 40주년 기념 화보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나름 제 이제 작품들을 이제 성남 역사 그리기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을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란시장 같은 경우 모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배경부터 시작해서 모란장 1세대에 모란장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세대의 모란장터죠. 성남 모란에 장터가 생기면서 장터에는 모란 터미널 옆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선해서 모란장을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도 이쪽에는 자연불악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자연불악도 여기에 살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과연 성남에 남아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꼭 재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는 것도 이럴 때 제가 항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 여기가 지금 깨끗하게 잘 정해지고 여기도 아파트가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쪽에 아파트로 들어와 계실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거는 지금 성남의 그 모란장의 5일장이 되는 거고 이 안쪽은 모란의 기름장 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란 가축 그 동물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여기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변했나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같은 모란장이지만은 3세대에는 지금 여기에 있던 모란장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주차장으로 변하겠죠. 변하고 뒤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다 들어왔고요. 여기는 평일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4일, 9일장이 쓰는 날은 모란 장터로 변하게 된 그런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 그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찾은 거는 이 언덕길을 찾아서 여기 현충탑을 보면서 이 위치를 찾았고요. 이 위치에 요 길을 찾아서 어디에서 촬영한 날 보니까 현재로 보면은 같은 길이 되겠죠. 같은 길에서 요 위에 여기 현충탑이 있고 여기는 지금 힐스테이트 완전히 지금 재개발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잘 져진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쪽은 이제 이쪽은 성인학교 건물들 되고요.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변했죠. 이게 보통 40년, 50년, 40몇 년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당시에 주의한 저희가 포인트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사거리에 3일 주유소거든요. 여기 3일 주유소가 있었고요. 그 성남에 몇 개 없었던 주유소 중에 하나인데 주유소도 지금은 그 주유소 자리에 BYC 건물이 떡하니 들어와 있어서 그게 같은 자리지만 다른 느낌의 건물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 보면 참 그때 어떻게 살았나가 뻔히 보이시죠? 이 부분, 아 저거 뒤까지구나. 바로 보이시죠? 여기에 이 꼭대기에 성남 제1초등학교가 있고요. 제1초등학교 밑에 쪽으로 중동 2지구 아까 말씀드린 그 동네가 나왔고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아파트가 완공돼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요. 지금 한참 공사 중이었을 때 찍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공사가 완전히 돼서 아파트 입주하고 있죠. 지금은
여기 입주가 이쪽 입주가 끝나고 여기 도한지구라고 그러나요? 도한지구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망치고 다 때려 부시고 있죠. 다 때려 부시고 있어서 올 가을 시즌에 여기를 촬영하게 되면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겠죠. 여기에 아파트가 쭉쭉 들어와 있고 대신 요것과 똑같은 그림이 여기가 똑같은 그림이 되겠죠.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그려나가면서 하나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70년대보다도 제가 대학을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대학도 제가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경원공업전문대학 마찬가지 지금은 가천대학이죠. 가천대. 그나마도 성남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거의 살아온 데가 성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만 살아왔습니다. 가천대까지 나왔으니까. 가천대도 지금은 진짜 근사한 대학이 되어 있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딸랑 건물 한 개에 옆에 건물 하나 짓고 있었고 이쪽은 고등학교 하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나이 때보다 지금 손녀가 다닐 때 클 때까지 저는 진짜 성남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자라고 아이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제 고향을 심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향을 그리고 있는 것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래도 골목 문화가 있어가지고 골목에서 막 옆집 아이들하고도 놀고 옆집 여학생하고도 뭐가 시아카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커왔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그런 문화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자, 이랬던 성남이 이렇게 변하고 자, 같은 태평오거리 지금 태평동 쪽에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본시가지라 계실 것 같은데 같은 태평동이지만 진짜 많이 변했죠. 여기 산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산이 이렇게 나비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산이 요 산하고 요 산의 모습이 되겠죠. 밑에서 찍었으니까 같은 장소지만은 지금은 똑같이 요 길에서 찍으면은 이런 느낌이 전혀 그리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밑에서 찍으면 옆에 길만 쭉 나오지 저 뒤에 산이라든가 이런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올려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우리 성남에서 성남의 고향을 심는 그런 입장에서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마을들을 계속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옛날도 아니죠. 뭐 지금도 성남의 어떤 마을들은 아직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에 거의 다 없어질 그림들이죠. 근데 이 그림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원데 여기도 정호떡방앗간이 있네요. 제가 방앗간을 하진 않았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43국이에요. T43국. 성남시에 처음 전화가 들어왔을 때가 2국하고 3국이었었죠. 2국. 네. 저희 집은 2국에 663역이었거든요. 그래서 2국하고 3국이 성남에 처음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성남에 전화가 많이 보급돼 가면서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어떻게 바뀌었죠? 다시 두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두 자리를 바뀌었는데 두 자리에서 앞에 4자가 붙었죠. 43국. 네. 그래서 42국, 43국 그렇게 바뀌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42국이라고 하면
벌써 이 가게도 굉장히 오래된 가게라는 얘기죠. 성남에서 무진장 오래된 가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라지는 마을들 가운데서는 거의 뭐 비디오 가게 뭐 이런 가게들 지금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옛날 지금 마을들 사라지는 마을들을 찾아서 찍을 때 저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찍고 하거든요. 그래서 43국이다. 와, 이 집도 참 오래 장사했네,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그런 이제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 없어지기 전에 가서 이제 주인장들 찾아서 인터뷰 하다 보면은 이제 동네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을을 그려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3국 다음에는 그 다음에 7자가 붙었었죠. 752구, 네. 753. 751, 752, 753, 754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세 자리를 바뀌었다가 이제는 뭐 지금 뭐 말도 못하고 뭐 네 자리를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은 뭐 유선전화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유선전화는 뭐 거의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기억하는 2국과 3국, 43국, 그리고 7자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성남에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가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게들을 찾아나가곤 합니다. 네, 보시면 전화번호가 43국이죠. T 전화번호 43국에 2464 담배 전화카드. 지금은 담배는 파는 데가 있어도 전화카드 파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가 자체가 다 우리 문화고 우리의 역사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문화, 없어진 역사, 전화카드 되겠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 옆에는 번듯한 집이 쫙 올라가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참 진짜 그때를 아십니까 하는, 우리 70년대 성남에 사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너무도 싱싱한 그런 주택들이죠. 상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던문, 상가 던문도 향철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향철, 양철 그야 2x4도 아니고 2x2 같은 강목으로 해서 그냥 대충 강목으로 던문 만들어서 물에다가 갖다 1, 2, 3, 4 떠놓고. 예, 1, 2, 3가 야, 정확하시네. 동서 1, 2, 3, 4 그래 적어가지고 갖다 이제 저녁 때 되면 갖다 닫고 아침 되면 적어놓고 한쪽 벽에다가 쭉 싸서 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해서 정말 추억이 그대로 새록새록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시죠. 그 앞전에는요, 네. 천막에 썼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얘기하고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도 70년대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거에 너무 시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 너무 길게는 못해서 오늘은 조금 과거를 짧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한 장만 봐도 바로 옆 건물과 이 건물 하나만 봐도 20평짜리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간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금의 우리 20대나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 주면 정말 옛날 얘기인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옛날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 어렸을 때고 그래봤자 몇십 년 전인데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빨리 변한 거죠. 사실 저도 회감 넘고 뭐 이랬지만은 마음은 이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보면 분명히 저보다 형님들이고 누님들이고 그러신데 어떤 좀 연세 많으신 분은 뭐 어머니 아버님 뻘 되시겠지만은 제가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먹어봐도 마음은 항상 어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냥 10대고 20대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그냥 손주 볼 때만 내가 할아버지가 됐구나 그러지 그 외에는 항상 아 나도 애들이구나, 죽어도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진 한 장 보면 또 가끔 회상에 조금 젖어보고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도 우리 제 새끼들한테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게 전문이 옛날에 이랬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기서 어떻게 살아 쥐 나올 것 같아. 쥐 나왔죠 당연히 그때는.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거로 알았지
덧문. 덧문만 너무 정겨워가지고 또 찍어놨죠. 녹이 탁 들어있고 철거 예정, 진짜 뭐 얼음. 자, 요거는 불과 얼마 전에 찍은 거예요. 산성동 쪽에 철거되기 전에 막 철거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다니면서 촬영한 거니까 그 당시에 주택의 문화라든가 주택 모습 그런 것들도 기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금의 여기가 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철거하기 직전이니까 너무 헐어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뒷간이죠. 20평짜리 집의 뒷간이에요. 뒷간이고 요거는 공기 빠져나가는 그 구멍들이고 요거는 뭐죠? 청와조 아니 이거 뭐야 퍼. 예. 네, 이 당시에는 퍼 하는 차가 많이 다녔었잖아요. 차 인문차가. 그래서 인문차에 그 퍼런 그 이만한 그 호수 쫙 해가지고 동네 저쪽에서 호수 쭉 끌고 와서 이 구멍에다가 쭉 집어넣고 들어와서 막 기면서 이제 퍼세식 화장실에 구멍이죠, 요게. 요걸 과연 젊은 애들을 보면 이걸 알까요? 모르겠죠. 이런 문화도 있었대야 하는 것들. 사진 보면서 지금은 다 헐어져가지고 그 구멍입니다, 이게. 담배 피고 그러면 연기 빠져나가라고 하는 연기 구멍, 그 환기 구멍이고. 자, 집과 집 사이가 굳이 불과 1m가 안 되죠. 집과 집 사이가 30cm, 3, 40cm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사람 하나도 이렇게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 요래고 들어갈 정도의 그런 집과 집 사이였죠. 처음에 광주대단지에서 줄을 져놓고 집 짓고 살아 할 때가 20평씩 잘라놓고 20평에서 집과 집 사이를 하다 보니까 집과 집 사이는 진짜 한 사람도 들락거리지 못할 그런 사이가 됐고, 뭐 지금 같으면 뭐 옆집 소리 다 들리죠. 뭐 그리고 소방도로가 없다 보니까 진짜 저 당시에는 불 한 번 나면은 진짜 끔찍한 그런 시대였던,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 당시에 또 큰 건물 중에 하나 미진호라고 하는 건물이었고요. 여기가 흔히 아까도 봤던 중앙시장, 제가 맨날 겨울이면 스케이트 타러 가던 길. 자, 이쪽에 K16이라고 하는 비행장이 있었죠. 지금도 비행장이 있죠.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유일한 비행장. 그 비행장이 있었고, 그 비행장 이쪽으로는 그 신풍제지라고 하는 그 제지 공장이 있었죠. 신풍제지가 있었고, 신풍제지 그 옆쪽으로는 스케이트장들이 겨울에는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스케이트장에 썰면 그 스케이트 타러도 많이 이쪽 길로해서 요 위에는 이제 성남 경찰서가 되는 거죠. 경찰서 그쪽으로 넘어서 가면은 이제 스케이트장을 다니고 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쪽은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이쪽은 들어오는 길, 일방통행이죠. 길이 이렇게. 자, 여기 차를 보시면 차도 마찬가지 일방통행으로 저쪽으로 가고 있는 길,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일방통행이고, 중앙시장 앞에 길도 마찬가지 밑에 하천이었었고요. 이 하천 저쪽이 이제 중앙파출소가 있고, 그래서 중파, 그리고 중파가 있던 동네 이름이 탄리였었죠. 탄이요. 예, 탄리. 예. 자, 탄리. 왜 탄리죠? 숲 굽는 마을이죠. 정말. 예, 숲 굽는 마을이죠. 수술 굽는 마을이다 그래서 탄리죠. 자, 탄리라고 하는데 다 수술 왜 구워야 됐었는가? 거기 지금 중앙파출소 있죠. 예. 그게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 제가 거기서 학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중앙파시 앞에서 버스를 타고. 제일 유명한 중파잖아요. 네, 그게. 중파요. 50년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년 됐어요. 예, 중파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중파의 그 사거리에서 이쪽이 국제시장 만들어졌고, 근데 국제시장은 일찌감치 쇠퇴했어요, 사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중파 있는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제 그 팔각정 같은 것들 다 모이면서 참 그때 의 추억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 여기선 석탄이 아니에요. 수술 굽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탈리라고 하는 이름이 됐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상대원 일동인데 다른 이름이 또 있죠. 사기막골이라고. 사기 굽던 마을이죠. 사기를 굽던 마을이 있는 마을. 그래서 사기막골이죠. 자, 사기막골은 전국에도 사기막골은 많이 있죠. 이천에도 있고 뭐 도예로 유명한 데는 거의 사기막골이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바로 사기막골이거든요. 왜? 남한산성 임금님이 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사기막골이 있었고, 수술 굽던 마을이 있어서 탈리가 있었고, 또 지금 거기에서 쓸 곡식과 병기들을 저장했던 창곡동이 있죠. 성남에 창곡동. 지금은 창곡동에 자리를 다 뺏겨가지고 지금은 위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뺏겼죠. 옛날엔 창곡동이 정말 컸었거든요. 창곡동이 굉장히 크고 그 옆에 복정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정동보다 작은 게 창곡동이 되어버렸죠. 다 뺏겨가지고. 그래서 남한산성과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명을 가진 게 바로 성남시 지역이 되는 거죠. 성남시가 생겨난 성남의 지명유래는 따로 강의를 해야 되지만, 그 남한산성과도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남시랍니다. 탄리가 있었기 때문에 탈리가 있기 때문에 탄천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쪽 순내 한자로 얘기하면 탄천이라고 하지만 수술 굽던 마을이니까 순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희가 여기 왔을 때도 거의 뭐 물이 또랑물 시꺼멓긴 했지만,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꺼먼 냄새가 나긴 났었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근데 저 탄천이요. 네. 수술 굽던 마을이라 탄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틀린 말씀이고. 그래요? 그 탄이라는 데도 원래 지명이 숫골이에요. 숫골. 숫골이라는 말은 남한산성이 옛날에 그 유수부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 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뗄나무를 해서 서울 갖다 팔든가, 수술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부과하는 게 있어갖고 누구나 수술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숯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숯을 사서 납품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숯을 구워서 파는 저 남한산 줄기 한 줄기에 자락마다 골짜기마다 성남이 문제가 아니고 저쪽이고 이쪽이고 수곡동은 많이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숯가마를 산 쪽에다가 해놓고 숯을 갖다가 했는데, 이 탄천인 것은 백제 때부터 군사훈련장으로 쓰여서 그때마다 그 지원팀들이 땔감이며 심량이를 싣고 와서 다 보필을 해요, 군인을. 그래서 군인의 숫자보다 두 배, 세 배 더 민간인이 더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타다 남은 숯, 모닥불 피우다가 남은 숯, 밥해 먹고 뭐 남은 숯,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는 해롭지 않다. 그냥 놓고 가라. 그래가지고 홍수가 지고 그럴 때 이게 소독을 하는 효과를 내서 항상 뭐 이렇게 숯 그런 거 불 태우고 남은 이런 거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놓아서, 그래서 탄천이 됐다는 거예요. 합시다. 그 뭐 사학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더 토론할 문제고요. 그래서 그 미진호가 있던 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미진호가 있던 자리는 바로 요 지금 정부용원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병원
옛날에 70년대 그 미진호 굉장히 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미진호 자리가 다시 네? 쉬었다. 아 쉬었다가요. 네, 좀 쉬었다 이제 좀 나가니까. 정병원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잠깐 좀 쉬죠 뭐. 나도 좋아했던 그림이 나오고. 매회 지금 중파사거리가 저희 병원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솔 24년 동안 저기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교회 식구들이 거기 많아요. 네, 뭐 많이 와요. 아니요, 이혜영 목사님도 내가 저기 다 해주고 여기 윤종준 박사님도 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제가 성남하고 공부하러 왔어요. 성남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성남 한 30년밖에 안 돼가지고. 며칠 전에도 지금 그래 저도 주민께 주십니다. 네, 주민께 많은 뭐 저만식이랑 다 우리 병원들 이번수 저만식이 전부 다 저기 누구지 또 거기 주민께 식구들이 많고 그 이인영 국회의원 이인영 목사님 저기 사위잖아. 내가 여기 그 사이한테 부탁 못하면 내가 세상병을 다 죽으면 사모님 다쳤을 때. 아, 살을 빼야 박사님도 주상을 맨날 맞으러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성남의 제2의 고향이다 보니까 저기 성남을 잘 몰라. 꼭 뭐 행사할 때마다 뭐 이렇게 뭐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 93년도 결혼하면서 왔으니까 한 30년 됐네요 지금. 2023년. 성남 제2의 고향이. 아니 그러니까 맛있다. 이제 이치대학교 유망이니까 서울 모의대학교 문자로 아이고. 저기 인사하면 저기 왜 그러다는 그것은 일단 나오니까. 이름이 무슨 혁신적인 뭐 그게 나올 리가 여기요, 박사님 여기요. 신협부 주민신협부 이사장님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사장님도 저하고 옛날보다 친한데 앞선 이사장님도 행사를 제가 대평이동에 거기 중파 바로 옆에 저희 병원 벽 하나 써요.
의자가 기울어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 얘가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명칭은 변경해 버려. 한마음 축제. 허리가 아파. 오늘 중앙문자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얘가 기울어졌어 앞에가. 이렇게 앞에가.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 머리가. 예. 이게 자세가 계속 불안하니까 허리가 아파. 교무회장은 가보려는 아 오늘 일이 있다고. 계속 예 유지하는 예. 지금 신세대 아니 옷 이거 좀 옷을 바꿔야 줬더니 되는데 그거 밖에 잠깐 들렸다 가셨는데요.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수고 없이 제가 내가 수고수 때 저기 사무국장을 좀 연락했어. 그래서 생사가 근데 구분이 안 돼서 사는 동네 나는 그러니까 아예 지도를 그려서 좀 한가하게 했었는데 생각이 젊은 세대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오늘은 한마음 축제를 했으니까 한마음 축제 후배로 우리 수정구는 원래 숯불 축제야. 네네네. 저도 이제 성남에 한 30년 살고 성남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3월 10일. 행사 다 하려면 저는 이제 90년도 잠실에 와가지고 성남을 항상 자기 몇 번 봤잖아 우리 그치? 석달 날 그래 석달 날 항상 봤어. 그치? 그렇게 안 만나면 지금 얼마나 오래 그치? 맞아. 얼마 전에도 이겨서 그래. 결혼하면서 성남 지금까지 이게 성남 제2의 고향이 다음 주에는 수강 신청을 붙어서 쓰시고 하셔서 그래서 일정이 바뀐 게 있어서 마을 자리라고 시절이라고 이게 맞네요. 마을 만들기 사업. 어떤 게 바뀐 게 있나요? 10월 4일하고 11일이라고 바뀌어가지고 또 이걸 뭐든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좋은 집을 10월 4일하고 11일하고 바뀌었대. 젊은 할아버지들 관리비 내면서 돈 없는 사람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못 들었잖아. 헷갈리실까 봐. 한번 이사 가면 못 들어.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서 4, 50만 원씩 관리비 내는 게 쉬운 거야.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나서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오늘 같은 마을 만들. 그때는 저 같은 데도 설해마을, 설해마을 모닥애들 주민들이 그래서 시에다 요청한 거야. 이 마을 이거랑 상관없이 따로 가는 거. 따로 가는 저희는 못 가는 거. 그래서 성남에 그 대표 이동 여기는 그냥 썰렁하네 우리도. 밖에는 더운데. 근데 이제 부동산 없잖아. 몽골 잘 다녀왔어? 며칠이지? 3박 4일? 4박 5일? 좀 비싸더라. 우리 좀 무시하지 마요. 얼마야? 180? 거의 190, 뭐 200, 가서 용돈하고 200만 원 더 쓸까, 더 쓸까. 6만 원 줬어.
그냥 200만 원 많이 썼어. 6만 원도 안 썼어. 6불. 6불 썼어. 팁 주는 거. 저기 안에는 그 저기 뭐야 한마사지 2불 주고 얼마서 2불밖에 안 했잖아. 저는 이제 많이 비싼 것 같아. 저는 중앙파출소 그게 아니라 한국에 한솔전이 거라고 있습니다. 걔를 많이 비싸잖아요. 그거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그 사무장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잘해주고 제가 여기 중앙역파를 알탈 때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걔들은 5살 때까지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인사를 못 해가지고 아홉 살때 나중에 이제 연락처 그렇게 하네 그래서 가이드 김 선생이 저는 90년도 초에 성남을 들어가지고 93년도에 결혼하면서 그냥 한 딱 30년 됐네요. 제가 70년대에 왔어요. 70년대 15년쯤 조사하게 다니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도. 어쨌든 토탈 6불이면 나보고 기념품도 나는 여권 없어서 기념품도 안 사오고 커피 한잔 갖다 드릴까요? 양발 아니요, 금방 나요. 그뭐 이렇게 채우는 것도 아니고 서울 옛날에 나가가지고 이번엔 옛날에 하루에 한 병씩 먹었다가 이번에는 전체가 먹은 게 하루에 한 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먹죠. 나도 그래서 믿을 때 6월달에 좀 먹고 6월달에 아니 맥주 좀 먹고 가는 요번에는 뭐 요즘에 애가 일어나서 이렇게 술을 타령을 해주고 아이들 교육은 지금 나가시나 보죠? 고등학교 동창생들 누가 몇지 아이 여자들이 따로 온다고 남의 마누라고 말하지 참 아예 이게 젊은 친구가 우리 인연에 한국 사람들이 말을 텐데 내가 소문하시면 다른 안 들어서 옛날에 소비 없이 돈을 한 병을 이거 이런 건 아니다. 정말 무서워. 돈이 때문에 과대포장된 기대어 이동을 먹어야 돼. 10월달에 제가 이런 탱크 이런 거 옛날에 설계가 다 기술대학 만드는 거 이제 5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게 요새 북한의 탱커의 양성이 된 거라 이게 이죽행위요 이거. 진짜 크레딧 필요해. 그게 뭔데? 아니 시기 아니 무슨 시기? 클래식. 난 필요한데 내가 다음 주에 하나. 이거 여기 우선 줬어.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 크래식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 가지 있나? 지금 중앙공원에 내일 토요일 날이면 이제 공연들 하죠. 주말에는 파크 콘서트라고 중앙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사람 발 디딜 틈도 없고요. 거저보라 이게 심어요. 성남도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예뻐요. 요건 야탑 쪽에서 본 이제 성남 야탑 테크노파크하고 성남 야탑 쪽이죠.
여기 공항이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잘 분류하면 안 되고요. 나가면 안 되고, 요거는 옛날에 성남시청이 제일 처음에 생겼던 위치에서 옮겨서 두 번째 옮겼던 자리죠. 그래서 지금은 시청 자리에 시립의료원이 들어와 있고요. 네, 성남 시립의료원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아트 센터가 아니라 그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있죠. 아트리움. 왜 그렇게 다 영어로만 이름들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성남 문화재단. 이제 다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 영어로 이름을 짓는지 우리 좋은 말 놔두고 조금 불만입니다. 저도. 다시 옛날 걸로 복원하자고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시립의료원 위에는 이렇게 헬기장도 있어가지고 바로 의료 헬기 닥터 헬기가 와서 내리면 바로 여기서 병실로 엘리베이터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촬영을 해놨는데 여기는 지금 좀 이용률이 그게 저 헬기 정도 성남의료원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죠. 의료전이 의료진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과대적인 걸 찾아요. 진짜 병상하고 그런 거 굉장히 잘해놨거든요. 잘해놨는데 의료진이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분당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분당 서울대가 들어오기 전에 의료원이 들어와요. 성남병원이나 인하병원이 철수할 때 그 시점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한 타임 늦은 거야. 지금은 저거 저렇게 되면 나중에 요양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대학병원을 해야 이 경제가 같이 들어간다. 서민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노동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어놓기는 대학병원 수준을 지어놨는데. 네, 저는 지금 대학병원 수준 제가 이제 촬영 들어가 보면 정말 잘 지어놨어요. 우리가 제안한 건 또 의사들 수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노원을지병원이 서울대학교 유명 교수를 영입할 때 소문을 듣고 하게 6개월 8개월 예약이 맞습니다. 의료진 수준이 그만큼 돼야지 따라 시민들도 가는 거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다 폐허한 사람들, 대학병원에서 정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야. 안 된다. 서울대 제2부속병원 주면 안 된다. 저희 같은 민초들이야 뭐 알겠습니까만은. 아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그 어느 분야마다 전문 뭐 넘버원이라는 그 의사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소시에이티드 멤버로 이렇게 그 얼더매가지고 매일 출근을 안 해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서울대 제2병원 만들면 된다니까. 노동자의 반대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정말 성남시 본시가지는 병원다운 병원이 없잖아요. 병원처럼 위탁을 갖다가 서울대병원한테 하는데 아니면 세브란스를 하든지.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지금 3달에 한 번씩은 병원을 다니는데 이제 3달에 한 번 자동마다 심장내과 가고 작년은 이제 본시가지로 다니는데 이제 그것도 본시가지로 다닐 수 있게 돼야지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유명한 교수가 있어야 광주, 하남, 송파에서 성남의료원 누구 교수 딱 올 수 있어야 그 경제가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에서 여름에는 이렇게 물놀이장이 각 동마다 많이 만들어져 있죠. 자, 옛날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만 해도 솔직히 어디 가서 성남시 산다고 쪽팔려서 얘기 못 했었거든요. 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남시 9시 뉴스 딱 틀면 거의 나오는 게 경기도 성남시 중부경찰서에서는 뭐 맨날 강도 잡았다, 살인 뭐 범인 잡았다.
범인 잡았다고 하면 보통 성남경찰서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침 저녁 9시 뉴스, 메인 뉴스에. 왜? 70년대부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성남시라고 하는 자체는 신생도시인데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참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 들어와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산 사람들이 범인들이 많이 나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판교나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나게 되면서 성남시도 세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도 뭐 이렇게 행복한 도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성남시를 위에서 하늘에서 본 성남시라고 해서 드론 사진 전시할 때 모습이고요. 자, 요게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마터널 제가 가장 처음에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길로 넘어왔을 때의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쪽의 길은 잘 뚫려 있습니다. 이 길은 잘 뚫려 있죠. 이 길은 지금 3번 국도죠. 3번 국도로 잘 뚫려 있지만 옛날 길은 구길은 꼬불탕 해서 요 길을 넘어서 거의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 길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갈마치고개 아니었으면 이배제 고개를 넘었는데 이천 쪽에서 넘어오는 길은 거의 갈마치고개를 넘어왔죠. 그래서 갈마치고개 이 길을 넘어서 여기에서 성남으로 제가 이사를 왔을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다리 있는데 이쪽에서 여기 정도 올라가 보시면 열리지도 있어요. 성남시에 열리지도 있다는 거. 열리지 나무도 한 번씩 가서 보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돈천동도 임신의 마을들로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 자, 고등동이죠. 고등동도 지금은 이미 자연마을에서 여기도 다 들어왔고 여기도 다 들어왔고 여기 다 들어왔고 요 넘어 여기 성당 들어왔고 여기까지 다 완공이 됐거든요. 고등동에 변하는 모습도 계속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올려서 변하는 모습들을 촬영해 놨었고요. 전 사실 물길은 안 변하겠지 하고 요 물길을 중심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례도 마찬가지였고 위례도 아이고 왜 물길이 바뀌겠어? 그래서 물길을 중심으로 거의 촬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길도 바꾸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물길까지 틀겠어.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물길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촬영을 해놨는데 위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물길도 틀어가지고 직선으로 빨고 그래가지고 물길도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거의 물길이 약간은 바뀌었고 그래도 여기는 물길은 그래도 거의 조금 비슷하게는 있어요. 성남시의 주요 건물들. 성남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에서는 느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당 쪽은 전혀 다른 느낌. 여기는 분당에서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죠. 구미동 빌라 마을이거든요. 조금 보면은 같은 빌라라고 얘기하지만 수준이 다르죠. 이쪽은.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감히 뭐 온감생심 내다보지 못할 별세계의 그림 같은 구미동. 네. 여러분들 이런 데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몇 분 사실 것 같은데 진짜 이쪽 가서 들어올려봐도 제가 사는 동네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빌라 단지지만은 각 동마다 조금 많이 차이들이 나더라고요. 성남 본시가지의 빌라는 조금 같은 빌라라고 하지만 빌라의 레벨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분당 구미동이나 정자동 쪽은 빌라가 요건 판교동입니다. 판교 쪽.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광 1지구 그 공사 개발, 재개발했을 때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는 요 30만 원. 옛날에는 성남 서고였지만 지금 금상 초등학교라고는 요 학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완전히 마을이 싹 바뀌었죠. 지금 이 황송공원 앞에 있는 황송 아파트, 이 아파트 길 건너서는 자연 마을이었던 그런 마을들은 완전히 싹 없어지고 완전히 지금 재건축이 돼서 벌써 이미 다 입주했습니다. 여기도. 아까 요 모습이 다음에 이렇게 기초공사해서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랬던 마을이 마찬가지 여기 금상초등학교 그대로 있고요. 여기요. 그래서 그런 변하는 과정들을 이제 지난번에 요거는 성남시는 아니고 남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입니다. 남한산성 행궁. 네. 남한산성 행궁도 제가 드론으로 찍어놨던 건데 재미있던 게 남한산 초등학교에 있던 교문의 한 기둥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에 행궁 그 있던 걸 없애버리면서 남한산성 초등학교에서 교문을 여기에 돌을 갖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한산성 교문에 있던 돌을 꺼내다가 다시 행궁에 여기 위치시켰다고. 두 개만 그래. 두 개, 다는 아니고 교문에 있던 그걸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윤 박사님하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윤 박사님은 뭐 역사에 전공하신 분이니까 성남에도 광주대단지 옛날에 뭐 여기에도 행궁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판교 쪽에. 그래서 그 행궁에 있던 터도 좀 찾아보고 싶고 그것도 복원하는 뭐 그런 일도 좀 찾아보고 싶고요. 여기는 성남 논골. 아직 거의 옛날 모습들 그대로 거의 있죠. 근데 더 옛날 모습은 논으로 층층 다락논들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도 조만간에 확 바뀌겠죠. 여기도 지금 남한산성 놀이마당이라고 그러죠. 비둘기 광장 놀이마당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조만간에 지금 공사 들어갔죠. 이미 공사 들어가서 여기도 이제 조만간이면 또 확 뜯어버려서 또 바뀔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역사의 이제 변화를 기록한다고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찍어놓긴 하는데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고려되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자,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 자체가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수진동 쪽 모습이 거의 이런 모습들이고요. 남한산성 입구에 그 옛날에 닭죽촌이 남한산성 지금 비둘기 광장 바로 앞쪽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정말 원래 닭죽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닭죽촌을 이쪽으로 다 옮겨놨죠. 옮겨서 놓으니까 뭐 깨끗하긴 한데 장사는 뭐 예전보다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의 역사니까 기록을 해놨고요. 이건 어딜까요? 저기 분당에 있는 큰 절 대광사 연등 모습이거든요. 그 연등을 이제 드론으로 해서 내려다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예, 대광사죠. 자, 요때만 해도 대광사에 막 이쪽 건물 짓고 아직 단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에 중요한 게 항상 그 순간순간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때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엄청 불상이 들어있거든요. 3층까지. 그래서 자, 성남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사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사찰 같은 경우는 대도사 율동공원에서 올라가면은 율동공원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대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 대도사를 위해서 내려다볼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은 대장동 이제 막 때려 부셨을 때의 모습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모습 전에 자연 마을이었던 집집마다 한 집 한 집을 다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때려 부실 때 그때의 모습을 담아놓은 거고요. 여기도 원래 그 자연 마을은 그대로 그냥 자연적인 그런 마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예쁘고 할머니들 하고 얘기하면서 찍다 보면은 정말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던 마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새로운 성남의 모습이고. 여긴 어딜까요? 하늘에서 본 성남인데 현재 거의 성남 지금의 모습이랑 마찬가지고, 요거는 할렐루야 교회 야탁동에 할렐루야 교회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위에 십자가 모습이 있고, 여긴 도촌동이죠. 도촌동의 모습이고요. 도촌동 길 그리고 상대원 되겠죠. 저희가 사는 상대원, 지금의 성남 분시가지 쪽 모습.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하나씩은 찍어놔야지 나중에 변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도촌동의 연꽃 필 때의 모습인데, 요건 아직 안 폈을 때의 모습이죠. 여기도 공원 만들어 놓고 공연도 하고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도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조금 접근성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연꽃 있는 데가 몇 단지예요? 예? 도촌동 그 몇 단지인데 몇 단지 부분이에요? 어디쯤이냐고요? 예, 연꽃 3단지? 선마을 3단지? 여기서 보시면은 3번 거기서 고속도로 타는 그 코너 쪽. 고속도로 타는 데. 예, 이 도로에서 바로 밑에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쯤. 밑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큰 도로 옆에 있어요. 그 식당, 오래된 식당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게 빨라요. 이 성남문화원의 거의 중요시하는 둔촌 이집희 선생 사당이죠. 이것도 드론에서 올려서 내려다 찍어보면 이런 모습 보이고요. 요건 어딜까요? 망경암? 오, 역시 오래 사신 분 맞습니다. 제가 그 바로 밑에 살았었어요. 오. 옛날에 태평동 지금 단디 단리 오거리. 달리 오고리. 네, 그 오거리 있죠. 예. 오거리 바로 위에 살았어요. 공국사 밑에. 엄청 위에 사셨네요. 네, 공국사 밑에. 70년대에 거기 사셨으면은 무지 꼭대기인데. 그렇죠. 거기서 중파까지 내려와서 학교 다녔으니까. 그럼 어디 학교 다니셨어요? 서울로 다녔어요. 서울이요? 예. 와. 2시간 반이 학교까지. 그렇죠. 그 당시에요. 항암다리가 없어가지고 그 광나루 다리 있잖아요. 거기도 거의동을 해서 광나루 다리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시외 버스인데. 예, 그러니까 천호동까지 가갖고 천호동에서 다시 또 그때는 36번, 66번, 570번 나오기 전이라 그때 시외 버스요. 시외 버스. 그럼 아침에 가는데 2시간 반 걸려서 예. 학교를 출퇴근했어요. 예. 학교까지 2시간 반 걸렸어요. 여기 성남에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 학교가 성북역에 있었거든요. 그나마 72년도 정도 되면서 약진로 생기고. 예? 성북역 있는데? 예. 거기 고등학교 나왔어요. 서울인데. 멀리도 가시고. 성북역에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아니 천호동 정도 댕기셔야지. 망경하면 유명한 게 뭐죠? 망경암에 네? 마을 예, 망경하면
이쪽에서 찍기가 힘들죠. 드러나님이 이쪽 각에서 못 찍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망경화면은 열의 좌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한번 찍었고요. 분당 메모리얼 파크인데요. 산자와 죽은 자,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찍어놨었고요. 예. 성남이 참 곳곳이 이렇게 아이들 물놀이장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는 분당 저쪽인데 동 이름은 각 동 다니면서 요건 위례 물놀이장 한번 다 찍어놨었고요. 아까 정병원 거기고요. 요건 남한은 공예전 전시관인데 여기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긴 아세요? 백현동 카페 거리죠. 여기도 요 계절보다 요 때보다 요거 다음에 찍은 게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데 여기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 여기 백화점 들어오면서 장사 다 망했다고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한때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백현동 카페 거리 지금은 조금 또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야구장 요 지역에 그 호텔이 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진짜지가 안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쪽으로 들어오지? 호텔 거기 들어오면 진짜 그거 교통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당연하죠. 도로를 그 정도 해가지고 턱도 없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이쪽으로는 그래도 도로가 문제였는데 그쪽으로 들어와서 아주 도로는 진짜 더 문제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호텔 들어올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놨었는데 백현 야구장 삑사리가 났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남의 천년고찰이라고 이야기하는 봉국사죠. 자, 봉국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올해 요 대광명전 요 건물이 국가보물로 지정이 됐답니다. 성남시의 유일한 국가지정 보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요 건물이 국가지정 보물이고요. 아까 윤 박사님 말씀드린 게 청기화가 관련된 게 하나도 한 군데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봉국사에 청기화가 있답니다. 거기는 이제 왕실 원찰이요. 네. 왕실에서 그 봉국사의 봉자가 받을 봉자 그래서 왕실 사찰이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파란 기와 때문에 인정을 또 받을 수가 있었다고 부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도 학자가 아니니까 저도 이거는 봉국사 쪽에서 들은 거니까 그래서 파란 기와가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성남에 있는 이제 옛날 모습만 찍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이제 성남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위에서 하늘에서 보는 모습들 가능한 예쁜 모습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이 좀 행복한 성남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을 그리려고 사진을 찍는데 여기는 제가 매일 운동하는 사기막골의 도예지영장 사기막골입니다. 여기를 매일 뺑글뺑글 돌아서 10,000보씩 매일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해가지고 참 이사를 잘했다 한 게 여기 때문에 제가 이사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10,000보씩 걷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참 예뻐요. 이것도 뭐 성남 문화원에서는 조금 중요한 행사죠. 3.1절 행사했던 거. 성남시는 웬만한 높은 곳에는 옛날에 광주대단지 시절부터 자꾸 했던 게 수압이 약했었기 때문에 산 꼭대기 산 위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배수장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가압장이죠. 물을 산 꼭대기에 배수장을 끌어올려서 이 밑에는 수압을 높여줄 수 있게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서 산 밑에 동네의 가정으로 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배수장이라고 얘기하죠. 봤을 때는 그냥 잔디밭이지만은 사실은 물 가둬놓는
배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를 잘 활용한 것 중에 한 군데가 은행식물원입니다. 성남시 시립은행식물원이 바로 이 배수장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한쪽은 그냥 연못으로 환경을 바꾸고 그 배수관들 그대로 조금 남겨둬서 거기가 배수장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생태공원식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성남시가 워낙 산에 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 수압이 약해가지고 쫄쫄쫄쫄 흐르던 거 덕분에 이 가압장 덕분에 그나마 잘 물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또 50년이 되다 보니까 배관에 녹이 쓸어가지고 녹물이 가끔 나오고 그래서 아파트들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하죠. 그래서 각 아파트들도 뭐 시설물 관리 수돗물 관리 관리 체크하는 사람들도 모집하고 하더라고요. 50년대 되다 보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땅속에 있는 수도관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상대원 1동에서 상병공단을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 파노라마로, 이거 드론으로 이제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화질이 굉장히 고급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옛날엔 여기가 뭐였을까요? 지원청, 교육지원청. 나도 역시 오래 사신 분이랑 여기가 옛날에 교육청이었거든요. 성남시 교육청이었는데 지금은 분당으로 가 있죠. 옛날에는 요게 교육청이었으니까 성남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얘기죠. 근데 지금 요거가 좀 택도 지금 문화원만 사용하기도 작죠. 요거는 정말 옛날 사진하고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뀌는 3공단이죠. 옛날에 공단 1공단, 2공단, 3공단에서 공단 바뀐 모습들 담아놓느라고 담아놨었습니다. 이런 데도 다 빈 공간이었던 게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고, 근데 이건 꼭 쓰러질 것 같아요. 옛날엔 성남시도 하키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하키구장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키가 어떻게 됐나 좀 조용해요. 이건 성남 종합운동장이죠. 탄천에 있는 거 아니라 본시가지 모란에 있는 운동장 모습이고요. 운동장의 일몰경인데 일몰대는 참 예뻐요. 이게 뭘까요? 크린타워가 뭐 하는 데죠? 쓰레기 소각장이랍니다.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인데 요 위에는 뭐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건 사실 굴뚝이거든요. 굴뚝이고 여기 다 소각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 쓰레기 소각하고 있고요. 근데 굴뚝 밖으로는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 지하로 들어가면 여기는 오폐수 정화 시설로 다 돼 있는데 위에는 운동장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용인도 그렇고 지금은 이런 시설들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겉으로 지나가다 보면 저게 쓰레기 소각장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설들로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의 모습이죠. 이건 예전에 지은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사실 제일 처음 지은 거라 지금은 이제 새로 짓고 있고요. 성남시 원래 이제 여기가 성남시 이제 본시가지인 거죠. 성남에 태동이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이쪽 지금 중원구, 여기 중원구와 이쪽 넘어는 수정구가 되겠죠.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보다는 분당구, 판교 쪽이 훨씬 더 커지고 넓어졌죠. 이 도로는 언제나 완공될지 남한산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성남시도 가만가만 이렇게 올려서 내려다보면 굉장히 예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부대 식물원의 봄 모습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 울긋불긋 꽃피는 우리 동네 좀 예쁘죠? 네. 성남시도 올려서 내려다보면 계절만 잘 찾아서 보면은 예쁜 데도 많이 있답니다. 서현문화에 이건 가을에 신구대 식물원의 모습이고요. 겨울에 신구대 식물원의 모습, 초봄의 식물. 요건 이제 조금 늦봄 되는 거죠. 어떤 한 자리를 계속 사계절을 몇 년을 찍어대야지 겨우 하나의 그 봄, 여름, 가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 장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성남의 사진을 찍으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몇 년을 찍어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성남의 모습을 담고 싶고 또 변하는 성남의 모습, 이런 모습들. 사실 이런 모습들은 70년대의 모습이나 지금 다 때려보신 지금의 모습이나 거의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도 계속 그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어딘지 전혀 모르시죠? 이거는 저기 산송동 그 밑에 있는 영장공원인가요? 거기 모습이고요. 거기도 올라가 보면 뭐 연못도 있고 운동장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체육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남에 오히려 올려다 보면 지금은 없어진 그 뭐야 캠핑촌 위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하도 작년인가 없어졌거든요. 여기도 하루 묵은방한 되었었는데 잘 만들어졌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진짜 성남 같은 성남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옛날에 성남과는 전혀 다른 위례 옛날에 창곡동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은 완전 진짜 전혀 다른 위례의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것도 옛날에 위례가 생기면서 동사무소였던 데는 지금은 동사무소 새로 지어서 이사 잘 들어가 있고요. 1년에 한 번이는 율동공원에서 배가 뜨는 날 5월 5일 날 어린이날입니다. 같은 율동공원이지만 계절별로 다른 모습. 여기가 은행식물원이고요. 은행식물원의 겨울. 이런 은행식물원의 가을. 자월드. 지금은 자월드 옆에 저거 들어와 있죠. 네. 아니 FC 건물 들어와 있죠. 끝이라고 얘가 다운되네. 요거는 이제 성남에 이제 봉수대 있었다고 그러죠. 봉수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복원해 놓은 거예요. 천림산 봉수지 천림산 봉수지 이제 저쪽이 서울인 거고. 봉수지 가보셨나 몰라요. 여기도 뭐 아직은 뭐 싱싱한 모습이라고 오래된 모습의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성남에 하나가 있으니까 봉수대가 있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던 것들이 이런 그림들이고요. 가끔 이제 성남의 이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남의 본 모습인 거죠. 이런 것들이 성남에 아주 따닥따닥 붙어있는 성남시 20평씩 짓고. 요게 바로 어딜까요? 선생님이 사시던 오골입니다. 태평 오골이? 네. 태평 오골이 에어커튼 만들죠. 겨울은 여름에 가끔. 태평 오골 여기가 오골이죠. 네. 오골이 여기 에어커튼 만들고 에코커튼. 그래서 그늘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나다니기 편하게 하고. 한
집은 20평씩이고 조금 잘 먹고 살만하면 옆집 사가지고 40평 만들고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옆집 사고 60평, 80평 그래서 딱딱 나눠져서 이런 건 잘 사는 집, 뭐 작은 집은 이제 원래 집 그렇게 점점 커가는 성남이 변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쟤는 여기까지. 여기는 진짜 제가 위에서 내려다봐도 아 여기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구나,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쭉 올라가 있는데 이래 그걸 들여다보면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는 과연 사람이 사는 데인가, 이웃이 없는 마을이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좀 제대로 되는 그러한 성남시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만들기, 정말 마을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이웃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있겠죠. 꼭 아파트가 있더라도 좀 정감이 가는 마을을 만드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앞에 개강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좀 말짓 달려왔는데 어쨌든 함께 합쳐서 성남시를 조금 더 예쁜 마을 만들기 해서 좋은 정말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